안녕하세요. 아하 요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 대비 기출문제 분석 48탄 아하 20문제 시작합니다. 긴장하시고 풀어보세요. 문제풀이 시작! (1번) 재가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1. 국소난방을 한다. 국소난방 아닙니다. 전체 난방, 전체 난방. 국소난방보다는 전체 난방이 바람직하다. 2. 창가에 화분을 올려놓는다. 창가에 아니죠? 햇빛을 차단하지 않도록 창가에 물건을 두지 말고 커튼은 얇은 것과 두꺼운 것을 병용하여 온도, 채광, 소음 등을 조절한다. 3. 습도를 20에서 30%로 유지한다. 아닙니다. 습도는 40에서 60%가 적합하다. 4. 자연채광 차단용 커튼을 한다. 자연채광 아니죠? 직사광선입니다. 직사광선. 직사광선 차단용 커튼을 한다. 채광에 의한 직사광선이 눈에 닿으면 각막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커튼, 발, 블라인드 등을 사용한다. 5. 낮 동안 2~3시간 간격으로 환기한다. 맞습니다. 환기는 하루에 2~3시간 간격으로 3번, 최소한 10에서 30분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1번의 정답은 5번. 낮 동안 2~3시간 간격으로 환기한다. (2번) 재가 대상자의 일상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한다. 보호자 아닙니다. 대상자죠. 대상자.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한다. 2. 동일한 업무를 재요청할 때는 스스로 하게 한다. 아닙니다. 동일한 업무를 재요청할 때는 충분히 상의하여 진행한다. 3. 업무 대행 중 자신이 사적인 업무를 병행한다. 안됩니다. 업무 대행 중 요양보호사는 자신이 사적인 업무를 병행하지 않는다. 4. 대상자에게 업무 대행 경과를 수시로 확인시켜준다. 맞습니다. 대상자의 업무 대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수시로 확인시켜 신뢰감을 형성한다. 5. 업무 대행에 불만족하면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재요청하게 한다. 아니죠? 불만족하여 재요청할 때에는 충분히 상의하여 진행한다. 2번의 정답은 4번. 대상자에게 업무 대행 경과를 수시로 확인시켜준다. (3번) 입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치매 대상자가 자신이 방을 청소하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몸이 아프므로 청소를 하지 말라고 한다.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도록 하여 남아있는 기능을 유지하게 한다. 2. 시설에 있는 청소기 사용법을 가르쳐준다. 아니죠? 새로운 사용법을 가르치기보다는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여 남아있는 기능을 유지하게 한다. 3. 시설에서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한다. 아닙니다. 치매가 있다고 모든 것을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한다. 4. 청소를 하는 것은 낙상 위험이 있다고 말한다. 아니죠?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들은 할 수 있다. 5. 집에서 하던 대로 자신이 방을 청소하게 한다. 맞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도록 하여 남아있는 기능을 유지하게 한다.
3번의 정답은 5번. 집에서 하던 대로 자신이 방을 청소하게 한다. 4번. 치매 대상자의 욕실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은 1. 온수기 온도를 높여놓는다. 높여놓으면 안 되죠? 낮춘다. 치매 대상자는 뜨거운 것을 잘 느끼지 못하므로 온수기의 온도를 낮춘다. 2. 높이가 높은 욕조를 설치한다. 높은 아닙니다. 낮은. 높이가 낮은 욕조가 사용하기 편하며 욕조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면 낙상을 예방할 수 있다. 3. 욕실에 문턱을 만들어 물이 넘치지 않게 한다. 문턱을 만들면 안 되죠? 욕실이 문턱을 없애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한다. 4. 비누는 사용하기 쉽게 눈에 잘 띄는 곳에 둔다. 아닙니다. 비누는 치매 대상자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5. 거울에 덮개를 씌워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게 한다. 맞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놀라지 않도록 거울이나 비치는 물건은 없애거나 덮개를 씌운다. 4번의 정답은 5번. 거울에 덮개를 씌워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게 한다. (5번)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서랍 안의 물건을 꺼내어 헝클어 놓을 때 대처 방법은 1. 서랍을 자물쇠로 잠근다. 아닙니다. 반복적인 행동이 해가 되지 않으면 무리하게 중단시키지 말고 그냥 놔두어도 된다. 2. 다른 서랍장으로 교체한다. 아니죠. 반복 행동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3. 헝클어진 물건을 정리하게 한다. 아닙니다. 치매 대상자의 주의를 환기한다. 4. 고구마 순을 같이 다듬자고 한다. 맞습니다. 콩 고르기, 나물 다듬기, 빨래 개기 등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한다. 5. 행동을 멈추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아니죠. 반복되는 행동을 억지로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 5번의 정답은 4번. 고구마 순을 같이 다듬자고 한다. (6번) 무더운 여름밤에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시원한 홍차를 제공한다. 홍차 아니죠? 커피, 홍차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줄이거나 오후에는 금한다. 2. 시원하고 얇은 이불을 덮어준다. 맞습니다. 수면에 좋은 환경을 만든다. 3. 포만감을 느끼도록 간식을 제공한다. 여름 밤이죠? 밤에는 간식을 제공하지 않는다. 공복감으로 잠이 안 오는 경우는 따뜻한 우유 등을 마신다. 4. 숙면을 위해 수면제를 복용하게 한다. 수면제나 진정제를 장기 복용하지 않는다. 5. 관심 있는 올림픽 경기를 시청하게 한다. 아니죠?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등 지나치게 집중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6번의 정답은 2번. 시원하고 얇은 이불을 덮어준다. (7번) 평소에 식사를 잘 하던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식사를 거부할 때 대처 방법은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하지 않으려고 할 때 확인할 사항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입안에 상처가 있는가? 두 번째, 틀니가 잘 맞지 않는가? 세 번째, 복용하는 약이 부작용으로 식욕이 떨어진 것인가? 네 번째, 대상자가
수저의 사용법을 잊었는가? 5번째, 시력에 문제가 있어 음식에 혼란을 느끼는가? 6번째, 음식에 대한 인식이 불가능한 상태인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1번,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하게 한다. 아니죠? 2번, 식사를 거부하는 이유를 묻는다. 아닙니다. 치매 대상자가 질문에 대해 답을 할 수 없어 좌절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왜? 라는 이유를 묻는 질문보다는 네, 아니요로 간단히 답할 수 있도록 질문한다. 3. 자극적인 음식으로 식욕을 돋운다. 아니죠? 4. 틀니에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한다. 맞습니다. 두 번째 사항이죠? 틀니가 잘 맞지 않는가? 5. 식사를 하겠다고 할 때까지 기다린다. 아닙니다. 7번의 정답은 4번. 틀니에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한다. 8번. 야간에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침대 옆에 옷가지를 걸어둔다. 아니죠? 침대 옆에 옷가지를 걸지 않는다. 침대 옆에 매달려 있거나 부주의하게 내던져진 옷가지는 착각과 환각을 일으킬 수 있다. 2. 복잡한 일을 주어 집중하게 한다. 복잡한 일 아닙니다. 단순한 일, 단순한 일. 낮 시간에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여 야간 배회 증상을 줄인다. 3. 집안이 보행로를 따라 걷게 한다. 맞습니다. 집안에서 배회하는 경우 배회 코스를 만들어준다. 4. 실내 조명을 어둡게 하여 동선을 줄인다. 아니죠? 집안을 어둡게 하지 않는다. 5.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한다. 창문을 잠가야죠. 창문 등 출입이 가능한 모든 곳의 문을 잠근다. 8번의 정답은 3번. 집안이 보행로를 따라 걷게 한다. (9번) 치매 대상자가 자신이 부채가 없어졌다며 찾아다니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은 1. 부채 대신 선풍기를 쓰자고 한다. 올바른 대처 방법이 아니죠. 요양보호사가 치매 대상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 2. 부채는 처음부터 없었다고 설명한다. 아닙니다.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의심을 부정하거나 설득하지 말고 함께 찾아본다. 3. 나중에 사줄 테니 기다리라고 말한다. 아닙니다. 치매 대상자가 물건을 두는 장소를 파악해 놓는다. 4. 찾아주겠다며 어떤 부채인지 물어본다. 찾아주겠다고 하면 안 되죠. 대상자가 물건을 찾도록 도와준다. 5. 똑같은 부채를 준비했다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맞습니다. 동일한 물건을 자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경우 같은 물건을 준비해 두었다가 잃어버렸다고 주장할 때 대상자가 물건을 찾도록 도와준다. 9번의 정답은 5번. 똑같은 부채를 준비했다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10번) 제가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만 되면 보따리를 싸서 아들 집으로 가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해질녘이 나오면 석양 증후군에 대한 대처 방법을 묻는 문제지요. 1번. 애완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 맞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주거나 애완동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한다. 2. 아들 집 주소를 말해보라고 한다. 질문에 대해 답을 할 수 없겠죠? 따라서 아니고요. 해질녘에는 요양보호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치매 대상자와 함께 있는다. 3. 밖이 어두워 못 간다고 이해시킨다. 아닙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거나 조명을 밝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4. 보따리를 보이지 않는 곳에 숨긴다. 적절하지 않죠? 따뜻한 음료수, 등 마사지, 음악 듣기 등이 잠드는 데 도움이 된다. 5. 아들 집에 어떻게 갈 것인지 물어본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상자를 밖으로 데려가 산책을 한다. 맑은 공기는 정신을 맑게 하고 치매 대상자의 들뜬 마음을 가라앉힌다. 10번의 정답은 1번. 애완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 11번. 치매 대상자의 인지를 자극하기 위한 일기 쓰기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증 치매 대상자에게 적용한다. 중증 치매 아닙니다.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에게 적용한다. 2. 작성한 일기 내용에 대해 대화한다. 맞습니다. 간단한 일기 내용에 대한 대화를 통해 다양한 인지기능이 자극이 되도록 진행한다. 3. 형식 없는 빈 종이에 쓰게 해야 한다. 아닙니다. 일기 양식에 따라 연, 월, 일, 요일, 날씨 등이 쓰여진 일기 양식에 따라 대상자가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갖는 방향으로 쓰게 해야 한다. 4. 요양보호사의 관심사를 주제로 쓰게 한다. 요양보호사 아니죠? 대상자가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갖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5. 대상자의 계산력을 높이는 데에 초점을 둔다. 계산력 아닙니다. 대상자의 다양한 인지기능이 자극이 되도록 진행한다. 11번의 정답은 2번. 작성한 일기 내용에 대해 대화한다. 12번. 대상자가 남편에 대한 험담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 못 들은 척하고 화제를 돌린다. 못 들은 척하면 안 되죠? 대상자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2. 험담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아닙니다. 대상자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합니다. 3. 남편이 잘못한 것이 맞는다며 맞장구를 친다. 안 되죠? 대상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되 옳고 그름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다. 4. 이야기를 들어주되 가족관계에 관여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5. 스스로 잘못한 일은 없는지 생각해보라고 말한다. 안 되죠? 대상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되 가족관계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 12번의 정답은 4번. 이야기를 들어주되 가족관계에 관여하지 않는다. 13번. 며칠째 속옷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하는 대상자에게 나 전달법으로 의사소통한 것은? 나 전달법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는 표현법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대상자의 행동, 그에 따른 영향, 나의 느낌, 나의 바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1번. 진작에 갈아입어야 했어요. 나의 바람만 들어가 있죠? 나 전달법 아닙니다. 2. 속옷을 갈아입기 귀찮으신가 봐요. 대상자의 생각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나 전달법 아니고요. 3. 다른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싫어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느낌이 아닌 나의 느낌이 들어가야 합니다. 3번 아니고요. 4번. 오늘도 속옷을 갈아입고 싶지 않으시군요. 대상자의 생각을 짐작하고 있습니다. 나 전달법 아닙니다. 5번. 건강을 해칠까?
그에 따른 영향이지요? 영향. 대상자의 행동은 질문에 나와 있습니다. 며칠째 속옷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하는 게 대상자의 행동이지요. 5번 건강을 해칠까? 그에 따른 영향입니다. 염려되니 나의 느낌이지요? 느낌. 갈아입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바람입니다. 바람. 나 전달법 맞습니다. 13번의 정답은 5번 건강을 해칠까? 염려되니 갈아입었으면 좋겠어요. 14번 다음과 같이 의사소통할 때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한다. 사람, 장소, 시간, 날짜, 달력, 시계에 대한 정보를 자주 인식시킨다. 1번 시각장애. 시각장애는 눈이 잘 안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시각장애 대상자에게는 사물의 위치를 정확히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1번 아니죠? 2번 청각장애는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청각장애 대상자에게는 입 모양으로 이야기를 알 수 있도록 입을 크게 벌리며 정확하게 말한다. 2번 아니고요. 3번 언어장애는 말을 잘 못하는 것을 말하지요. 언어장애 대상자에게는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한다. 3번 아니고요. 4번 진압력 장애는 시간, 장소, 환경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에 이상이 생긴 상태를 말합니다. 지문의 내용이 바로 진압력 장애 대상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대상자를 일관성 있게 대하도록 노력한다.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이고 주의사항을 그림이나 문자로 적어서 제시한다 등이 있습니다. 5번 주의력 결핍장애 대상자는 주의가 산만하고 활동량이 많으며 충동성과 학습장애를 보이는 정신적 증후군을 말합니다. 주의력 결핍장애 대상자에게는 주의력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5번도 아니고요. 14번의 정답은 4번 진압력 장애. (15번) 송편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치매 대상자가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여 머뭇거릴 때 돕는 방법은 1. 대신 만들어준다. 대신 만들어주면 안 된다.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도록 하여 남아있는 기능을 유지하게 한다. 2. 큰 소리로 반복하여 설명한다. 큰 소리 안 됩니다. 너무 큰 목소리로 말하거나 목소리 톤을 높이면 대상자는 말하는 사람이 화가 난 것으로 여길 수도 있다. 따라서 목소리는 낮은 음조로 천천히 차분히 상냥하고 예의 바르게 하고 그때마다 대상자의 반응을 살핀다. 3. 천천히 시범을 보이며 함께 만든다. 맞습니다. 4. 스스로 만들 때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린다. 아니죠? 치매 대상자는 새로운 일을 배우는 능력에 문제가 있어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다. 따라서 천천히 시범을 보이며 함께 만든다. 5. 다른 대상자와 비교하여 경쟁심을 자극한다. 비교하면 안 되죠? 대상자의 상태에 맞는 요양보호 기술을 익혀 제공한다. 15번의 정답은 3번 천천히 시범을 보이며 함께 만든다. (16번) 치매 대상자가 짧은 파마 머리를 한 요양보호사만 보면 여보라고 부르며 따라다닐 때 반응으로 옳은 것은 바람직한 공감의 표현을 묻는 문제입니다. 공감이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감정을 함께 느끼며 자신이 느낀 바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네 여보 부르셨어요? 여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요양보호사라고 솔직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2. 저를 그렇게 부르면 싫어요. 감정적인 대응은 삼간다.
3. 할머니가 보고 싶으신가 봐요. 맞습니다. 바람직한 공감은 상대방이 말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자신이 말로 요약해서 다시 반복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에서 치매 대상자는 짧은 파마 머리를 한 요양보호사를 아내로 착각해서 여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그 말을 자신이 말로 요약해서 할머니가 보고 싶으신가 봐요 라고 다시 반복해주고 있지요. 바람직한 공감적 표현입니다. 4. 어르신, 증상이 악화되니 걱정되네요. 공감적 표현 아닙니다. 5. 따라오지 마세요. 저는 할머니가 아니에요. 아니죠? 16번의 정답은 3번. 할머니가 보고 싶으신가 봐요. 17번. 다음 중 가장 먼저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는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한다. 1번. 설사와 복통을 하는 대상자. 아닙니다. 2번. 운동 직후 혈압이 상승한 대상자. 아니죠? 3번. 손가락을 베어 출혈이 있는 대상자. 아니고요. 4번. 발목 염좌로 통증을 호소하는 대상자. 아닙니다. 5번. 얼굴에 화상을 입어 호흡이 곤란한 대상자. 맞습니다. 얼굴이나 입술에 화상을 입었을 때는 손상된 조직이 부어서 기도를 막아 호흡 곤란이 오므로 즉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17번의 정답은 5번. 얼굴에 화상을 입어 호흡이 곤란한 대상자. 18번. 대상자의 왼쪽 팔에 출혈이 있을 때 지혈 방법으로 옳은 것은? 출혈이 있을 때 지혈 방법은 출혈 부위를 압박하면서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하도록 한다. 출혈 부위를 압박하고 있습니까? 1번부터 5번 그림 모두 출혈 부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1번 그림 보시면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번 그림은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위치하도록 해서 틀렸습니다. 3번 그림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위치하도록 하고 있죠? 틀렸습니다. 4번 그림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위치하도록 해서 틀렸습니다. 5번 그림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위치하도록 하고 있죠? 틀렸습니다. 따라서 모두 맞는 그림은 18번의 정답은 1번. 19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심폐소생술 중 자동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켠다. 맞습니다. 2. 패드는 대상자의 오른쪽 중간 겨드랑선과 왼쪽 중간 빗장뼈 밑에 붙인다. 아니죠? 오른쪽 빗장뼈 밑 왼쪽 중간 겨드랑선. 패드는 대상자의 오른쪽 빗장뼈 밑 왼쪽 중간 겨드랑선에 붙인다. 3.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가슴 압박을 지속한다.
지속한다 아닙니다.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4. 쇼크 버튼을 누르고 1분 후에 다시 가슴 압박을 시작한다. 1분 후에 아니고요.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한다. 5. 심장 리듬을 5분마다 자동 분석한다. 5분마다 아닙니다. 2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을 2분 간격으로 자동 분석한다. 19번의 정답은 1번 심폐소생술 중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켠다. 20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자세로 옳은 것은 1번 그림 보시면 양팔이 팔꿈치를 곧게 펴서 어깨와 일직선을 이루게 하고 구조자의 어깨와 대상자의 가슴이 수직을 이루게 한다. 맞습니다. 1번 정답이고요. 2번 그림은 구조자의 양팔이 팔꿈치를 굽히고 있죠? 틀렸습니다. 3번 그림 구조자의 어깨와 대상자의 가슴이 수직이 되지 않고 있죠? 4번 그림도 역시 구조자의 어깨와 대상자의 가슴이 수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5번 그림 양팔이 팔꿈치를 곧게 펴서 어깨와 일직선을 이루지 않고 있죠? 틀렸습니다. 20번의 정답은 1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양보호사 시험 기출문제분석 49탄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요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